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여당 대변인의 TK 봉쇄 표현으로 대구가 발칵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기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해라고 대구에서 직접 해명까지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온 셈이 돼버렸습니다. 2월 26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사업보고서 주총 늦어도 징계 안 한다. 코로나19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업보고서 주총 통상적으로는 3월 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걸 좀 늦어도 좀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외부 감사 차질 빚자 금융위원회 유예 방안 곧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연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여당 대구 최대 봉쇄 브리핑 때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파문이 크게 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구에서 직접 해명했습니다. 대구 코로나 공문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앞서서 또 대구 코로나 표현이 들어간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이것에 이어서 당정청이 또 대못을 박은 셈이다. 대구 경북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오해다, 뭐가 실수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두 차례나 지역 봉쇄 아닌 코로나 확산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격리당해도 속수무책 외교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중국이 우리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웨이하이시 산동성에 있습니다. 한국발 승객들 격리했는데 이 중에 우리 승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 격리를 시킨 겁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미국은요, 한국 여행 경보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가능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으로요. 그리고 프랑스도 상향, 일본 대구 방문 자제. 지금 각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결국 공무원 시험도 4월 이후로 연기다. 5급 시험, 그다음에 외교관 후보 시험, 지역 7급 시험. 통상적으로 이제 매해 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사상 초유입니다. 4월 이후로 연기하게 됐다. 이거 전체적으로 일정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29일로 예정됐던 변리사 시험도 미뤄졌다. 수험생들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더 얻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과 맨비의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오늘도 특별히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주원구 삼육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대구 구청장의 눈물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한 구청장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도와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신천지 전수조사입니다.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21만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비수가 된 브리핑, 그렇습니다. 봉쇄 이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스크 중국행, 시내에서 마스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가 따져봤더니요. 태반이 중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 11시 기준입니다. 네 가지 숫자가 지금 나와 있죠. 먼저 확진자는요. 977명. 지금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지자체 통계까지 합할 경우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는 11명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완치 22명입니다. 이 숫자가 좀 빠르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더딥니다. 그리고요. 검사 중 13,000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확진이 또 상당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다음 통계도 좀 보겠습니다. 일자별로 확진자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22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200명대 그리고 160명대 다시 200명대 어제는 좀 줄었거든요. 그러나 200명 전후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숫자를요. 그래서 지금 1000명 가까이 육박됐고 오늘도 또 발표가 있을 텐데 과연 얼마나 또 늘어날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청 별관 폐쇄, 대구 부시장까지 자가격리. 지금 대구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시 경제부시장 비서가 확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은 대통령 주재회의 참석. 이거 좀 점점 걱정되게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확진 이런 게 없지만은 점점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성지 순례단과 같은 비행기 탄 대한항공 승무원도 감염 판정. 그런데 이 승무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 LA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인 남성 첫 외국인 사망 기록했고요. 청도 대남병원 같은 폐쇄병동 400곳 이상 있다. 이거 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좀 있는데 이 내용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지도가 있는데요. 색깔이 짙을수록 확진자 숫자가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와 경북에 집중돼 있죠. 지금 숫자가. 색깔이 짙습니다. 여기 대구 500명 넘게, 경북 200명 넘게. 그리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요. 전국에 걸쳐서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경기도도 40명이 넘어섰고요. 골고루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 쪽을 좀 집중해 보면은요. 지금 36명.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선 걸로 나오죠. 이 통계는요. 어제 질병관리본부 통계와 각 지자체 통계를 추가적으로 합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그걸 기준했을 때 서울은 36명인데 서울도 거의 전 지역에 지금 걸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만 걱정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 설대 교수님. 지금 사실은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가 있지만 이 서울 지역도 보니까요. 지금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 지금 감염 확산의 발생 양상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31번째 환자 그 부근에 있었던 신천지 대구교회의 슈퍼 전파 사건의 전후로 확인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전국적인 양상화되는 데 있어서도 신천지와 관련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확인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신천지 교인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감염원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알려진 것이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감염 경로에 있어서 신천지 교인분들이 상당히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방역에 있어서도 이 점에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우갑 실장님 가장 걱정인 건 지금 서울도 좀 만만치 않다는 상황인데 사실은 대구 지역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급격히 들어가 있지만 대구도 대구지만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인구가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국 어디든 이제는 안심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근원지가 어쨌든 간에 지금 신천지 교인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어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점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인 어떤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명단을 파악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들어갔거든요. 강제 조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좀 진작에 그 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그러니까 신천지 측의 얘기만 듣고 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저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첫째는 국민들 스스로의 어떤 자기격리 이게 굉장히 시민의식이 굉장히 첫째는 중요하고 둘째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부는 질병 예방 관련돼서 지난 11월에 지자체에서 전부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 같은 점들을 전부 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행정을 펼쳐서 이것이 좀 더 확전되지 않도록 예방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대구 상황을 좀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죠. 다음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친 눈물 그리고 호소 한숨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의료인들 그리고 상인분들 좀 만났거든요. 자, 대구 남구청장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대구시장 마스크 500만 개 좀 달라. 또 호소를 했고요. 대구 의료원장 물품이 언제 동날지 모릅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아껴 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묻지 마시고요. 일단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소상공인 간담회 발언 비공개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대통령에 대한 많은 요구, 혹시 어떤 쓴소리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비공개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대구의 민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폐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전문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품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구입하시고 보급을 해 주십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언제 동인할지 모릅니다. 물품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며칠 내로 동인할 품목도 있고 하니까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지 마시고 무조건 주시면 아껴 쓰겠습니다. 청장으로서 15만 국민을 생각하면서 밤새 고민 끝에 몇 가지 제가 적어서 건의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남구청장이 말을 하다가 잊지 못하고 울컥하는군요. 그리고는 편지를 뭔가 이제 호소문 그리고 이런 걸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을 적은 2장짜리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설대우 교수님. 네. 이런 방역 책임자들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면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대구에게 필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뭘 줘야 됩니까, 대구 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경기에서 심각으로 갔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신속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확진 환자도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담병원을 한 2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병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담병원을 빨리 확보를 해야 지금 집에 격리 중인 확진 환자가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담병원이라는 거는 대구에서 병원 확보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래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신속히 전담병원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의료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의료진의 그런 어떤 봉사활동 형태로도 빨리 수용을 해야 되고 예.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 국내 의료진도 투입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스크 같은 뭐 용품이 의료진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예. 시민에게도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니까 이것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관련 당국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조치를 굉장히 좀 잘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대규모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진단 키트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속히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기본적인 인력과 장비를 말씀하신 건데 그게 지금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확진됐습니다. 명성교회 부목사,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굉장히 큰 규모죠. 신도 숫자가 뭐 8만 명, 10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 명성교회 부목사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0명과 함께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여기가요. 지난 14일 지금 문제가 됐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지 모르지만 여기서 뭐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목사의 처조카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과 예배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명동성당 등 서울 대교구도 내달 10일까지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요 명성교회 상황은 조금 걱정스럽게 가고 있어요. 다음은 한 가지 이제 도안이 있는데요.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요. 보시죠. 여기 보시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인데 집단 감염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대구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여기죠. 여기는 뭐 굉장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그 옆에 칠곡군의 미랄 사랑의 집 여기는 장애인 복지시설이거든요. 여기도 좀 20명 넘게 감염이 됐고요. 역시 안동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집단 감염됐습니다. 그리고요 부산 온천교회도 있고요. 청도군 청도 대남병원 여기는 지금 100명 넘게 확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곳들이 점점점 늘고 있어서 많은 분들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저 설대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야겠어요. 예. 왜 이렇게 집단 감염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예, 우선 이제 하나씩 짚어볼 수 있는데요. 예. 청도 대남병원은 이제 정신과 전문병원입니다. 예. 폐쇄병동이라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순식간에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예.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대규모 예. 확산이 일어난 것이고 예. 또 이제 미랄 사랑의 집 같은 데도 이제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 시설은 아니지만 예.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생활을 아무래도 하면서 이동이 좀 불편할 수 있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부산 온천교회 같은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 모임 예. 수련회를 갔다 오시고 하면서 아마 예. 감염 확산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병을 하게 되면은 예. 감염 확산이 비교적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는 확실하지 아직은 않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지순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병했고 예. 아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된 승무원도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집단적인 모임에서는 감염원이 누군지에 상관해서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예. 점에서 이런 집단 발병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공통점은 사람과 사람이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밀접한 접촉이 있는 곳.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 만약에 한 분이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이게 순식간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은 그 시민 정신과 이제 경각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명성교회 부목사 같은 경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인이 다녀왔단 말이죠. 근데 시댁이래. 근데 그 이후의 진술이 지금 사후에 조사한 거와 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예를 들면 한 번만 갔던 것이 아니라 여러 예. 차례 했다는 거고 또 그 직원들하고 또 근무했던 것이고 예. 또 하나 개별 가정 방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곳 정도가. 그러면은 그 사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해서 어떤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를 예.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
그 행적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를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강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시민 정서를 촉구할 수밖에 없고 우선은 예. 뭐 공통된 얘기입니다만은 예. 집단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격리 형태의 움직임을 당분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이런 행위와 행적이 드러날 경우에는 좀 더 예.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얘기해서 추가적인 어떤 제3자에 대한 피해 또 확산을 막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대 교수님. 예,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현재 확산이 신천지와 떼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명성교회 부목사도 굉장히 처신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아쉬운 들고요. 점이 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로든지 상관없이 지금 예. 청도 대남병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신천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일종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 대규모 교회인 명성교회도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성교회 측에서도 상당히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상당히 꼼꼼한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요,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대응이 오히려 낫다. 많은 분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너무 신중하게 가다가 지금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신천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의 명단에 이어 신천지 21만 명 신도 명단 확보입니다.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과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얼마 전에 그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다녀간 분들 부의 명단이 있거든요. 그것도 확보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알아보지만 신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전국 확산 열세 찾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얘기도 있어요. 어제 경기도가 과천 본당 강제 조사를 했죠. 그래서 뭐 경기도에 있는 신도 명단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봐주시죠. 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편지입니다. 어제 있었죠. 그래서 뭐 협조하겠다는 취지예요. 여기 보시면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명단이 오기로 돼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약간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 앞서서 특별편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짓이다. 뭐.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갸우뚱했었죠 또. 그러나 이번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어쨌든지 설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전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예. 21만 명의 이런 명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교육생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추수꾼이라는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거기를 전파하고 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분들이 뭐 방문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도리가 없는 거네요. 알도리가 없는 거죠. 거기다 지금 그 사이에 뭐 신상 변화에 있는 예.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대의명분적으로는 굉장히 뭐 지금 예. 국가에 지금 협조하는 듯한 보이지만 이것도 분명히 이제 맹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은 중앙에서보다 지자체에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는 부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건규 교수님, 경기도의 경우는 강제 집행을 했어요. 사실 명단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 넘겨준 명단 그거 100%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가서 직접 명단을 확보해서 왔습니다. 어제는요. 네. 이런 조치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확신합니다. 예. 왜냐하면 강제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히 신천지라는 곳은 일반 교회와 다르게 이렇게 더 고밀도의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시설을 폐쇄하고 일단은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맞고요. 예. 또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신천지 지도부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 후교 활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화처럼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있거든요. 예. 그게 아까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자지 지역사회에서 한 분당 하루에 20명을 이상을 만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익명의 사람들을. 그럼 접촉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상당합니다. 거네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도 들어가서 예. 거기서 접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주목해서 포교 활동을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지도부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방법이 예. 이 전수조사를 일일이 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 범개신교계는 예. 신천지 교인들이 안타깝지만 언제 어느 곳에 계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주에서 4주 동안은 예. 예배나 집회를 일단은 중단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시민사회의 경각심과 함께할 수 있는 종교사회의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질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지금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지금 신천지 신도 21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21만 명을 조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우선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분들을 예. 먼저 조사할 것 같고요. 진단 검사를 예. 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다음에 신천지 대구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각 지역으로 흩어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겠나 신도들 중에서는 싶습니다. 대구를 다녀가셨던 우선은 분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21만 명을 동시에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또 제가 관련해서 예. 경기도가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예. 이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신천지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가능하지 않고 또 경기도만으로 안 되는 게 예. 확산 양상이 전국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사법 당국이 나서서 전국적인 그런 형태의 이건 지자체 단위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전국적인 지자체나 예. 아니면은 중앙 정부가 사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될 문제지 한 곳이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도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하시고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이런 주문 계속 오늘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 관련 Q&A를 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먼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외에서 확진자 잠시 스친 정도는 감염 위험이 적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19 Q&A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직장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직장을 폐쇄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소독 조치를 하는 동안만 폐쇄를 한다. 일단 소독할 때. 그리고 추가 여부는 회사가 결정을 한다. 이거 보니까 국회 경우 사실은 그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제 저녁부터 어제까지 소독하고 오늘 9시부터 다시 정상 가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에요. 소독하는 동안만 일단 해도 된다. 이 말씀이고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죠. 보건소에 별도 연락이 없다면 의무적으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과연 예방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는 아직 증명이 안 됐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있네요.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도 하는데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합니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시면 혹시라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면 일단 더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3일에서 4일 외출을 자제해서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우선요. 그리고 나서 증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일단 보건소 그리고 콜센터입니다. 1339로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무조건 병원 가시면요. 또 응급실 가시면은요. 그 응급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네. 지금 제가 몇 가지 설명했는데 이건 말고도 또 주의할 것 좀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그보다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지 예. 않습니까? 열이 나고 기침 나는데 예.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나? 이거를 약간 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그래요? 그럼 게 설명 좋을 좀 것 해주세요.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발현 증상과 예. 통상적인 감기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예.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이거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예, 이렇게 그게 설명이 아니라, 돼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 예. 일단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심할 경우에는 예. 감기 증상을 보이면은 자택에서 스스로를 자가격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선 자가격리다. 그렇습니다. 아. 혹시 코로나19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누구를 접촉하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감기 증상이 생기면 자가에서 마스크를 쓰시고 자가격리를 하신 다음에 예.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예.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측에서 듣고 전문가가 진단검사를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안내를 따라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예. 집에서 경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내를 따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뭔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럼 일단 자가격리를 하시는 게 이게 급선무라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본인을 위해서나 그리고 주변 분들을 위해서나 이게 안전한 조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수가 된 TK 봉쇄 발언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로나 사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사투 상황에서 TK 봉쇄 이런 얘기가 나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부은 당정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당정청 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전한 브리핑이 문제였던 거죠. 여기 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여기 사진 얼굴 사진도 나와 있죠. 기자들이 이제 당정청 회의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브리핑을 하죠.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앞으로 어떤 조치하겠다. 근데 브리핑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TK 뭐 봉쇄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봉쇄 얘기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 봉쇄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동 등에 대해서 행정력을 활용하는 거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봉쇄 아닙니까? 이동 얘기를 했어요. 이동이라고. 중국 우한 같은 지역 봉쇄로 오인됐습니다. 그리고요 보도가 나갔죠. 깜짝들 놀란 겁니다. 그러자 여당 해명합니다. 방역망을 촘촘히 하자는 뜻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봉쇄하자는 거지 지역에 대한 봉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태도가 좀 이랬어요. 당에서 보인 태도가. 브리핑을 보도한 언론 탓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브리핑을 그렇게 해놓고 또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진화 나섰지만 수습이 안 됐고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또 해명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당 공세 속에 김부겸 의원 비통한 심정이라고 한탄을 또 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분란만 키운 여당의 대구 봉쇄 실언. 그렇습니다. 실언이죠, 이건. 내용이 이게 아니니까요. 홍익표 대변인 발언 논란 거세지자 청와대 이례적으로 2차례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장 방문 효과 반감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민심을 달래고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대구를 간 건데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대구의 지역구를 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TK의 비수를 꽂은 것이다. 한탄을 했습니다. 한탄. 자, 그럼 여기서요. 문제의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해명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뭐 심각 단계로 가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왜 당정청이 나옵니까? 지금 이 전체를 끌고 가는 지금 수습 본부가 지금 차려졌는데 예. 거기서 모든 일괄되고 국민들에 대한 대메시지가 나왔는데 왜 당정청이 여기 나왔느냐 이거죠. 당정청 협의하라 이것이죠. 해서 지금 예. 분명히 당정청 모인 것은 이 추경 때문에 분명히 뭐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추경이야말로 방역이 된 다음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거지. 예. 지금 나서 저런 실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로 비상사태에 준하는 이러한 지금 뭐 방역 체제를 갖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예. 저래갖고 민심까지 이루면은 예. 이거는 큰일 납니다. 안전, 방역 이건 정부 역할이 크지만 최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예. 방역이라는 공공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아주 비수를 꽂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체 계획이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없고 어떻게 이제 심각 단계에 준하는 예. 그런 방역 체제를 갖고 가냐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예. 2월 3일 날부터 계속 정부에서 얘기한 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제를 갖고 간다. 실제적으로 심각 단계를 지금 발령을 하고 나서는 심각 단계 방역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대해서 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실언들이 나오고 예. 자 당정청 협의를 하더라도 예. 전문가 데려다가 들으세요. 전문가 의견 하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예. 지금은 뭐 선거 전이라는 특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예. 저것은 컨트롤 타워인 수습 본부에 예. 좀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브리핑하고 알리는 것도 뭔가 좀 집중을 시켜서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으면은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브리핑 내용도 전문가에게 맡겼다라면 이런 설명은 없을 것 같았어요. 보면은요. 어제 사항을 좀 더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9시입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에 그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의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은 최대한의 봉쇄 정책 무슨 뜻이지? 라고 일단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을 합니다. 봉쇄 정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런 답을 합니다. 최대한 이동 등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이다.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봉쇄입니다. 오고 가는 봉쇄가 떠올리잖아요. 그로부터 이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발칵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리고 해명을 했고요. 요 아랫부분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또 해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대구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자, 정가 실장님. 아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홍 대변인의 실언이고 일종의 설화죠. 예. 저도 저 내용을 좀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만 고위 당정청에서는 분명히 어떤 지역적인 어떤 봉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건 실언인데 예. 사실은 대통령까지 직접 봐가지고 그건 어떤 지역적 의미가 아니다. 어떤 그 방역과 어떤 확산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격상시키고서 총리 중심의 중대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그러면 당정청 간에 좀 소통을 좀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굉장히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가 일원화돼서 좀 일관되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하나의 그 실언이 정치 공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치 공세가 확산됐을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고 지금 어쨌든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총리가 직접 현장에 상주를 해서 예. 이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거든요. 예. 그 같은 점등을 한번 감안했을 때 좀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말에 대한 메시지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뭐 예. 홍 대변인은 또 칼럼니스트 고발 관련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뭐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역과 관련해서 봉쇄란 표현은요 씁니다. 뭐 약간 전문 용어처럼 쓰지만 그거는 확산되는 걸 막는다라는 의미의 봉쇄고요. 그런데 어제 아마 회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엉뚱하게 됐죠, 내용이요.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TK 봉쇄 발언 진원지는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런데 방금 정은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 논란이다 고발을 했는데 그때도 고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이 조금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엔 박근혜는 귀태우소 뭐 해서 논란이 됐었다. 그러고 보니 다시 또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조국 셀프 간담회 그때 당시엔 또 사회를 맡았다. 아, 이 기사는 그냥 지나갔던 걸 다 묶어갖고 지금 한 번에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주홍구 교수님하고 최영호 고문님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주홍구 교수님. 네, 저는 일단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예. 되는 게 저는 현재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대구나 경북 지역에 비상한 관심과 예. 각별한 주의를 갖고 예. 조기에 이 이제 전염병을 차단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중대본부장이 되어 이제 국무총리도 지금 대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 대구를 찾아와서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그런 부분들을 위로하고 시급한 대책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예. 것이 있는데 예. 지금 저는 생각은 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예. 그 정부나 청와대의 뜻을 조금 과잉으로 옮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이 봉쇄란 단어가 역학적 봉쇄, 그러니까 조기 차단과 그렇죠. 감염원을 막겠다. 예. 이런 의지를 조금 더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여권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건데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정치인이고 여권이거든요. 예. 그 정치인이 하는 발언이 예.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봉쇄라는 단어와 역학적으로 사실은 엮여들면서 예. 사실 되게 부적절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한 폐렴이라고 있을 때 예. 야권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여권은 그것은 지역을 차별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런 표현들을 쓰면서 공격을 했었던 예.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봉쇄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한 때의 망령과 똑같은 그런 결과와 메시지를. 실제 중국은 우한을 봉쇄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예. 결과를 잉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안 든 죄송한데 언론의 책임을 돌린다는 거죠. 분명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대변인께서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의 정치적 예. 파장도 고려했을 때에는 예. 사실 거치 문제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홍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좀 해주셨어요. 예, 최영호 고문님.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제일 가슴이 아픈 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말 중에 하나가 예. 중국인 입국 금지를 촉구하는 예. 이 대한의사회에서 예. 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예. 최근 의협이 매우 정치적 단계에 돼 있다. 전문가들 얘기를 귀를 닫고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네요. 그럼요.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예. 재난은요. 순간 증폭형 재난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어느 순간에 이게 증폭되는데 이거야말로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와서 해야 예. 되는 부분들에 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또 예. 왜 전문가의 얘기는 안 듣는지 예. 굉장히 지금 뭐 그런 부분부터가 지금 고쳐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미 뭐 벌어졌고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요. 그리고 대구의 지역구 둔 의원분들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묻고 있는 거죠. 다음 이슈로 갈 텐데요.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부탁할 때는 언제고 중국 웨이하이십니다. 한국 승객 강제로 격리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는요. 인천시에 통해서 마스크 좀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뭐죠? 이 상황은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웨이하이 한국 승객 19명 과잉 검역이다. 시민들 배은망덕 분통토조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답니다. 물론 중국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조치죠.
그렇지만 중국입니다. 여기도요. 2주 전에 인천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스크 좀 보내달라고. 중국 상황 호전되자 입장을 바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징서도 한국인 40여 명 격리, 그리고 싱가포르는요 여행자제 공고 이어 대구 청도 방문객 입국 금지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我们接站所有的客人封居住场所。如果说挂钩，希望所有接站的家人和亲属都冷静，不要靠近，不要说话，也不要过去接触。 그러니까 예고가 없었어요. 도착하니까 그냥 강제로 격리시켜놓은 겁니다. 그럼 그중에서 급한 일 있으신 분들 어떡합니까 도대체 그럼. 정우가 실장님. 외교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고가 없이 지금 입국과 검역을 강화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공간에서 외교부의 좀 적극적인 노력과 서로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우리 자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면은 그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면서 와서 느닷없이 격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죠. 아니, 저 승객분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뭐 어제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적극적인 어떤 각국 대사들을 불러서 예를 들면 우리의 상황을 좀 설명하고 그에 응당한 조치에 대해서 서로다가 뭔가 국가 양국 간의 교감 속에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외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코로나 문제는 언젠가는 진정이 될 겁니다. 그 이유를 감안해서의 어떤 국가 간의 서로 관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서 외교전을 펼치고 또 상대국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이 같은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뭐 일가 보도에 따르면 웨이아이 씨가 뭐 2주 동안 확진자가 안 나오면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뭐 복귀할 수 있다. 중앙 정부로부터 그런 거를 뭐 승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틀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하 고문님. 그런데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보도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모리셔스가 좀 우리 국내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과격한 어떤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때 우리 외교부 당국이 그 국가에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 웨이아이씨 이상에서는요, 외교부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할 일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두 분 장관님의 지금 존재감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듯한 지금 모습이 굉장히 지금 국민으로 한 사람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나가서 저런 대우를 받는다. 밤잠이 안 오죠. 밤잠이 안 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뭐 통보 없이 일어났더라도 추후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이틀 전만 해도 7개국에서 지금 18개국, 20개국 이상의 입국 조치 제한이 지금 드러나오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냐? 대항을 해야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분명히 외무부 지금 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나라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 통보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할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자괴감이 드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그 새 인생을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모리셔스에 가서 이 얻었을 정신적 이 피로감, 피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보상할 수 있을까요? 좀 진짜로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국방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입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생산 운영하셔야 됩니다. 주홍 교수님은요, 기사가 또 있는데 마저 보고 중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중국 때문에 난리인데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가 중국에 빚졌다. 중국 예찬론입니다. 무슨 상황이죠, 이건 또? 빚을 졌다고요. 우리가 빚을 진 겁니까, 중국에? 현지 조사단 우한 봉쇄를 극찬했답니다. 역사상 가장 발빠른 대처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왜 그럴까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뭔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금을 삭감해서
재정에 구멍이 나자 그 구멍을 중국이 메워줬다는 겁니다. 2천만 달러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 편들기라는 조롱을 받는 사무총장, 여기 보면 이분입니다. 거브러 여수수 WHO 사무총장. 당선될 때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당선이 됐다. 그리고 본인의 국가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해인지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질문을 또 받고 있어요. 주홍 교수님, 이 상황까지 좀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질 때만 예. 해도 WHO의 신뢰성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만 예. 어제 25일에 이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면은 예. 더 이상 이 이해관계를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중국의 원조를 받고 있다라는 지금 상황. 그리고 예.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예. 에티오피아 역시 2001년에서 2019년 지금까지 약 15조 원 가까이 우리 돈으로의 정책 자금을 계속 지원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 어떻게 이거를 전 세계가 중국에 빚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중국에서부터 발발했고 거기서 초기에 대응을 못한 지금 결과가 예. 지금 세계적으로도까지 지금 파급될 수 있는 위험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이고요. 예. WHO의 국제 기구로서의 공신력에 의문이 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 사실 지금 강경화 외무장관이 해외 출장에 계속 외유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외교부 장관의 저는 태도라고 보이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내에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예. 한국에서가 검진 체계라든지 이 방역 예. 체계가 얼마나 선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예.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군축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서 좀 출장을 가 있죠. 예,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 또 해외에서 그것을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궁색한 변명처럼 들리고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예. 검사하고 검진하는 그 수효와 빠른 예. 속도 이런 부분들이 예. 얼마나 선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건 사실 좀 극찬을 받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인을 빨리 하고 있다고. 네, 외신들 그런 부분들을 예. 조금 홍보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외교 관계를 계속해서 딜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가 실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일각에서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확진을 검사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검진은 굉장히 앞선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검진학 계획으로는 하루에 최대 2만 명까지, 지금 만에서 15,000명까지 할 수 있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도도 그렇고. 예. 저는 이제 그 중국 문제를 물론 WHO의 어떤 예. 그런 무리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예. 중국은 어쨌든 간에 변곡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제를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거의 굉장히 그 어떤 철권 통치 형태잖아요. 권위주의 체제죠. 중앙집권의 예. 굉장히 일사불란함. 그러니까 사실상이 거의 직접적인 봉쇄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으로 한번 추론해 볼 것은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뭐 지금 뭐 봉쇄라는 말 한마디 잘못 속에서 엄청난 예. 그 논란이 되듯이. 그러나 거기서 역으로 볼 것은 어쨌든 간에 거주지 제한과 예. 상당한 어떤 봉쇄 속에서 나름대로 진정국민에 들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예. 어쨌든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예. 스스로가 격리시키고 이동 같은 것도 집단 생활 이것을 좀 상당히 그 제한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최선의 해법이 아닌가. 는 역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우리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그렇습니다. 조심조심하는 게 우리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조사단장 발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WHO 조사단장 브루스 에일워드 박사입니다. 우한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을 봉쇄한 덕분에 전 세계가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빚을 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의 분들이 동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좀 비판적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미국의 조치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입니다. 미국은 사실 여행 경보를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하고요. 국무부에서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질병예방센터가 한 겁니다. 한국 여행 경보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경고 단계입니다. 이거는요. 가능한 한국에 가는 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자제하라는 겁니다.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놓은 겁니다.
일본은 아직 위험 정보 2단계입니다.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요. 프랑스는 여행 자제 공고 3단계로 역시 격상. 홍콩, 한국발 비홍콩인 입국 금지. 어제 이제 외교부가 주한 외교단 뭐 이렇게 좀 불러서 자제를 요청했는데 각국에서 이걸 얼마나 이걸 뭐 우리 요청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본국들 자기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미국으로 가실 예정인 분들도 걱정을 하게 만드네요. 이거 혹시 또 이게 자꾸 강화되면 이게 비자 문제 이것도 차질 빚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 이걸 구하려고 애쓰고 계시죠?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마스크를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이 질문 많이 합니다. 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통제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나 왜 이제 와서 또 그걸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요. 보시죠. 마스크 중국 수출 2달 사이 200배 폭증. 20배 아닙니다. 200배입니다. 200배요. 여기 그래프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마스크 수출액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세요. 보통 금액으로 보면은 51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1월 숫자가요. 6천만 달러로 넘어갑니다. 여기 60만이었잖아요. 2월 20일, 아직 2월 다 안 지났습니다. 20일까지입니다. 1억 1,000만 8,045만 달러. 이렇게 늘어났군요. 그러니까 1월, 2월부터 이때 1월부터 마스크가 없어졌습니다.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다 중국으로 태반이 중국으로 간 겁니다. 지금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부 뒤늦게 수출 제한 조치 어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60여 곳 사재기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원단 줄게 마스크 절반 넘겨라. 중국 업체들의 유혹. 이 원단이요. 원단. 국내 업체의 70%가 중국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재료가 중국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빌미로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격도 높게 주겠다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품귀 상태 악용의 거래 제한이다. 이렇게 만든 마스크 대부분이 중국행. 단속법망 교묘하게 피했다. 이러니 마스크가 없죠. 이러니. 이런 상태에서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마스크 하루 500만 장 오늘부터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 오늘부터 살 수 있다고 어제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 생산 절반 공적 판매처에 풀기로 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26일 0시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의무출하됩니다. 그러면은 농협이나 우체국 등으로 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얘기도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중국으로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만 생산업자의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을 한다. 대부분을 국내에 풀겠다는 겁니다. 이거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요. 예, 설대호 교수님. 예, 이제 우리가 실제 경계 단계일 때 심각 수준으로 대응한다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면은 이제 행정명령이나 여러 조치들을 직접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자꾸 시장 기능에 개입한다. 이런 걸 지금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심각 단계에 있고 국민 불안이 어떤 때보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직접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대구 마스크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대구는 지금 상당히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을
줄을 서고 이런 것들은 2시간 이상을 사서 마스크 10개 사간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예. 추가 감염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터넷이나 이런 비대면 형태로 구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정부가 여전히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식약처장 같은 분은 예. 지금 이런 조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돈이 되는데 왜 중국에 안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부가 예. 강력한 동원력을 발동해서 예. 정부가 구매를 하든지 해서 예. 인터넷으로 직접 판다는 이런 방식을 가져야지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개입한다. 이게 잘 되면 좋지만은 이게 예. 안 되면은 여전히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상 자체를 상당히 좀 전환하고 지금은 심각 단계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구해야지 예. 평소에 하듯이 또는 하나만한 이야기 이런 예. 거는 지금 해서는 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예. 좀 정부 당국자들이 좀 예. 상당히 좀 뭔가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다 강구해보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아직은 그 단계인가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근데 예, 마스크 최영욱, 예. 문제는 제가 예. 수요일 날 저게 문제가 해결될 예.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 거죠. 사실상 이제 수출 금지라든가 어쨌든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을 봉쇄했기 예.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완화 국면 쪽으로 들어갔기 예. 때문에 중국 자체의 그 수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수요가 좀 줄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자체 업체도 예. 뭐 과거처럼 그렇게 활성화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 이 문제는 어쨌든 뭐 수요일 내내 문제가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저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병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좀 해결이 될 문제들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확보라든가 예. 이런 어떤 순차적인 문제 예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앞서서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예, 최영욱. 네, 현장의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25일 날 우리 마스크 관련해서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800만에서 1000개 정도 하루에 1000만 이상을 하루에 네.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뒤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 보고하는 사람들 자체도 현장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필터가 없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예. 그래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하니까 대통령은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매점 매석만 잡아라. 이런 판단을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예. 현장을 좀 나와서 좀 이제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비대면으로 팔아야 되는 부분. 예. 아니 그건 진짜 한 번만 현장 가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나온 그 대구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군요.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1명 확진됐습니다. 하늘길 봉쇄 확대 위기다. 이렇게 됩니다. 환자가 발생했죠. 이스라엘 노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성주를 다녀오신 분들 집단 감염됐는데 이스라엘 노선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확진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승무원 미국도 다녀왔습니다. LA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승객 등 접촉자 눈덩이 전망이다. 비행 중 감염 확인된 이건 또 다른 파장입니다. 지금요. 승객 급감 지금 항공업계 굉장히 어려운데 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미주, 유럽 이 노선 막히면 우리 항공업계 끝장이다. 이런 긴장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시죠. 어떤 전망이 좀 들어있는데요. 대구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3월 20일이 정점 그리고 최대 1만 명 감염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JP모건 보건팀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황과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그 상황 추세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랬더니 3월 20일 정도가 정점 최대 1만 명까지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설대우 교수님. 이 분석 이거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를? 향후 한 예. 7, 8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지금 이제 매일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추세 전환이 어떻게 될까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향후 7, 8일 이내에 예. 추세가 둔화된다 이러면은 JP 모건이 분석한 것과는 약간 다른 다르게 갈 수 경로를 있고. 보일 가능성이 예. 많습니다. 그런데 7, 8일 이후에도 환자가 늘어난다. 이러면 환자가 더 늘어나서 증폭되면은 JP 모건이 분석한 것과 뭐 상당히 일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예. 최대 1만 명까지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예. 예상되는 지금 예. 이제 우리 치사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 예상되는 희생자가 뭐 거의 100에서 한 150명에 그렇게 이를 되네요.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부터 한 7, 8일 이내에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래서 둔화 국면을 확실히 가져가는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이 7, 8일 이내에 예. 어느 정도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환자가 더 불어나기 때문에 예. 역학조사도 어려워지고 예. 환자가 새로운 환자를 만드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당국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원 교수님, 그냥 이 전망이요.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당연히 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시나리오로 우리가 그냥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현실에서 우리가 예. 조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우한의 상황과 중국의 상황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예. 중국이라는 체제가 아까도 우한 봉쇄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예. 그런 통제가 사실 가능할 수 있는 체제라는 어떻게 보면 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주적 통제와 시민사회의 그런 어떤 숙성된 그런 성숙한 결과들을 예. 또 기대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예.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감염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래서 아까 설 교수님 말씀처럼 7일을 진짜 염두에 두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최영호 네, 의원님.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제 3월 20일 정점이라는 것을 뭐 팩트라고 놓고 보면은 예. 자, WHO에서 이것이 종식되는 데는 최종 확진자가 완치된 이후 잠복기 곱하기 2를 했을 때 상황이 종료가 되거든요. 오. 지금 우리가 잠복기 갖고도 14일이냐 34일이냐 예. 갖고 지금 굉장히 예. 얘기하는데 30일로 잡고 하면 2달이 더 가야 종료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항상 종료를 선언을 해야 예. 소비가 되살아나거든요. 예. 그럼 저희는 1분기, 2분기가 다 굉장히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렇다면 거네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7%의 영향을 받게 되면 예. 올해 경제 성장률 0.4 나옵니다. 0%대가 됩니다. 0.4를 지금 노무라 증권과 모건 스탠리가 이러한 최악의 그 경우를 갖고서 지금 뭐 추정한 것이 0.4, 0.5거든요. 예.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금 순간 아닌가 보여집니다. 1시간 넘게 저희가 코로나19 다루고 있는데요. 희망 섞인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특단의 각오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기자회견소도 전례 없이 얼굴을 붉힌 한미 국방장관. 그렇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어제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얘기했는데요. 얼굴을 붉혔습니다. 예스퍼 방위비 증액 요구하며 사스 정식 배치까지 간접 압박. 우리 국방장관 정경도 한국 분담금 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미군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방위 문제를 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 무급 휴직 놓고도 충돌했다. 지금 보면 사진도 뭐 일부러 또 이런 걸 잡았나 보네요. 얼굴을 좀 인상을 찌푸린 얼굴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